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돌출입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입이 들어가고 안무가 개선되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어느 부분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또 교정을 했을 때 치아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을 보시면 수술 전에 입이 나와 있고 무턱인 상태셔서 이렇게 수술 직후에 바로 안무가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교정이 마무리된 후에 오셔서 이런 모양을 띠게 되셨는데, 이 골격을 보시면 나와 있던 입이 치아가 들어가고 치아 사이에 약간의 갭이 남아 있습니다. 교정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뼈와 뼈 사이가 모두 골류합이 이루어지고 또 치아 이동이 마무리되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도 메꿔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할 때는 잇몸뼈와 치아가 뒤로 얼마큼 이동하는지 알지만 교정을 하게 되면 이런 잇몸뼈와 치아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격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자세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턱 쪽이나 목 쪽은 고개의 숙임이나 펴짐에 의해서 그런 각도나 길이의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ANS에서부터 무게저의 발졸이라고 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기준점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이 ANS라고 하는 제일 앞쪽 끝에서부터 발존이라고 하는 제일 뒤쪽까지의 거리가 91.8 거의 92mm 정도 되었는데, 수술 직후에는 90.2mm로 한 1.6mm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교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90mm로 수술 직후에 비해서 0.2mm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측정 오차를 감안하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래 턱 끝에서부터 설골까지의 거리는 사실 목의 각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골격단에서가 아니라 이 치아에서의 이동 거리를 비교를 해보면 어금니의 가장 뒷부분과 앞니의 가장 앞부분 사이의 수직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수술 전에는 48.9mm였는데 수술 후에는 44.9mm로 약 4mm 정도 줄어들었고요. 교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44.9에서 41.7로 한 3mm 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수술 직후에는 앞쪽 치아와 잇몸이 뒤로 4mm 이동을 하면서 딱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직후에서부터 교정이 마무리됐을 때는 앞쪽 치아만 뒤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뒤쪽 어금니 부분도 앞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 치아와 뒤쪽 치아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의 케이스를 보시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수술 전, 그다음에 수술 후 교정을 해 오셨는데, 수술 전에는 ANS에서 발전거지 88.9mm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86.3으로 약 2.6mm 정도 줄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계획할 때 뭐 4mm, 4.5, 5mm, 5.5 이렇게 약간 0.5mm 단위로 뼈와 잇몸을 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인제 요 수치는 일반적으로 교환면 레벨에서의 이동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위쪽에 ANS 레벨에서의 이동량은 실제로는 치아 이동량보다는 약간 적게 됩니다. 그것은 뼈가 약간 아래쪽으로 갈수록 돌출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요렇게 수평으로 이동한다기보다는 약간 회전을 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ANS가 뒤로 들어가는 양이랑 치아가 뒤로 들어가는 양은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를 보시면 수술 전과 수술 직후에 약간 2.5mm 정도 차이가 나셨고, 실제 이분은 4mm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와 교정이 완료된 후에는 86.3에서 86.8로 오히려 약간 증가했죠. 이것은 네, 뭐 실제로 뼈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측정을 하면서 측정 오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아 부분을 보시면 치아는 각도가 오히려 수술 직후보다는 약간 더 뒤로 누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면에서의 치아 단면을 보시면 수술 전에는
어금니에서부터 앞니까지 거리가 47.5mm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43.3으로 4.2mm니까 약 4mm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교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치아 사이에 있던 갭이 모두 없어지면서 43.3에서 40.8로 한 2.5mm 정도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그다음에 교정 완료 후에 그만큼 치아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 이분은 상악과 하악 모두 수술하신 것이 아니고 상악과 하악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상악만 돌출입으로 뒤로 이동을 하고 아래턱은 턱끝 전진을 하신 분인데요. 시상 절단면을 보시면은 ANS에서부터 바지온까지 수술 전에 85.1mm였고 수술 직후에는 83mm로 약 2mm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정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는 82.3으로 0.7mm 더 약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치아 교환면에서 보시면 앞니에서 치아까지 거리가 수술 전에는 47.5mm였는데 수술 직후에는 41.7mm로 거의 6mm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분은 5mm 줄어드는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하였는데 거의 그 정도 줄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수술 직후와 또 교정이 마무리된 후를 보시면 41.7mm에서 40.6mm로 한 1.1mm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 아래 치아를 보시면 위 치아와 아래 치아가 약 5.8mm 정도 오버젯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위쪽만 뒤로 이동하는 수술을 하였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위턱의 앞니와 아래턱의 앞니가 거의 뭐 1mm, 1.6mm 정도로 그 차이가 줄어들어 있다가 교정이 진행이 되면서 아래 치아도 같이 이동을 하면서 앞니 간의 거리가 약간 다시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래 치아를 보시면 지금 수술 전, 수술 후, 그리고 교정 완료 후에 치아 개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래턱은 물론 이제 수술 중에도 발치를 하지 않았지만 교정 중에도 발치를 하지 않았고 치아를 뒤로 당기고 또 치아 사이에 삐뚤삐뚤한 면을 바로 잡으면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 발치 없이 윗턱과 아래턱의 교합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돌출입 수술을 했을 때 이런 잇몸뼈나 골격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또 치아의 이동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교정을 마무리했을 때 또 이런 이동량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숫자가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이런 뭐 모양이 좋아졌다, 뭐 입이 들어왔다 이런 정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제 수치로 얼만큼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교정을 했을 때 또 어떤 부분이 얼만큼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플로라 김원장이었습니다.